전망. 한국에서 자가진단 테스트가 이토록 인기 있는 근원적인 이유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만의 꿈을 꾸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개인 계정인 SNS를 운영하며 나만의 개성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도 많아졌다. 이런 새로운 문화 아래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각종 테스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가진단 테스트는 신체 건강보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해지는 스트레스 많은 현대 사회에서 자기 이해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을까?와 같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 테스트의 결과를 통해 아, 이게 내 기질과 성격 때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BTI, 사주팔자 등 주제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지만 나와 타인을 알고자 하는 욕구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 앞으로도 자가진단 테스트는 더 다양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더 많은 키워드로 자신을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가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과도하게 일반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사람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거나 유형 테스트 결과만으로 한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적절히 활용이 중요하다. 교속 노화 식단. 천천히 건강하게 늙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안적 건강식 섭취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노년을 맞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조속 노화를 도와주는 AHEI 식단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AHEI 식단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개발한 저속 노화 식단으로 기본적으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콩류 및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붉은 고기, 정제된 곡물, 설탕, 가공식품 등을 제한한다. 건강을 중시하는 식문화가 중요시되며 저속노화 식단은 식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가 돼가고 있다. CJ에서는 햇밥 렌틸콩 현미밥을 출시했으며 세븐일레븐이 출시한 저속노화 간편식 도시락은 완판을 거듭했다. 캐치 테이블에서는 외식 시에도 저속노화 식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속노화 외식 가이드를 오픈하기도 했다. 또한 일상에서는 저속노화식 도시락을 챙겨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서도 저속노화 식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관리와 웰빙에 적극적이며 식단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활력과 건강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음식물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확인하는 콘텐츠가 SNS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고 매일 아침 레몬즙과 올리브오일을 먹는 올레샷 챌린지가 유행이다. 또한 대학가와 직장가 주변에서는 저속노화 도시락이나 샐러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젊은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저속노화 식단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대 전반에서 확산되는 건강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저속노화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개념을 넘어 피할 수 없는 노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생물학적 속도를 완화하려는 생활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고령 사회라는 현실이 있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제도적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기에 스스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6세인 반면 건강 수명은 72.5세에 그쳐 10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젊은 층의 성인병 환자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는 점도 건강식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과 2023년도의 당뇨병 진료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대 당뇨병 환자는 5년간 33.1% 급증했고 10대는 23.7%, 10대 미만도 25.9%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저속 노화 식단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원 서울특별시 건강총괄관은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습관의 힘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노화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유전이나 운명보다 자신을 평소 돌보는 자기의 돌봄의 습관이다.
바로 결과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만드는 수면, 식생활, 운동, 마음가짐 등 하나의 작은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그 하나가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가족 갈등 프로그램, 부부 갈등과 육아 문제 등 가족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들이 시청률과 화제성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운영 리포트, 결혼 지옥, 1호가 될 순 없어. 같은 부부 갈등을 다룬 프로그램이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며, 이혼을 키워드로 한 이혼 숙녀 캠프, 이제 혼자다, 한 번쯤 이혼할 결심, 돌싱글즈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크로 미렘 브레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소비자의 67%가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혼 예능이 하나의 주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최근 SNS나 커뮤니티 등의 이혼 예능 프로그램 관련 게시물이 많이 보인다. 61.7%. 주변에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49.7%등 해당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하는 소비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및 자녀 교육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육아 문제와 가족 내 갈등이 된 주제인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으며 방송이 나갈 때마다 SNS에 활발히 회자된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 진로 고민을 다룬 프로그램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도 가족 간의 갈등에 주목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가족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나노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예전 같지 않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익숙한 가족 관계 속 갈등이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관찰 리얼리티 예능 형식을 취하고 있어 사소한 불화부터 큰 다툼, 화해의 과정까지 다양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쉽게 끌어낸다. 꾸며지지 않은 날것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요즘 시청자들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혼이나 가족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이러한 인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02년 58.4%에서 2022년 27.1%로 감소했다. 과거 부정적 이미지였던 이혼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며 대중의 공감을 얻는 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족 갈등 프로그램의 인기는 리얼리티 기반의 공감 요소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자의 80% 이상이 콘텐츠의 재미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재, 장면, 연출 등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인식이 높고 자녀 등 출연자의 사생활이 과하게 노출된다는 우려도 컸다. 따라서 가족 갈등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극적인 설정을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기보다 회복과 조정의 과정을 주목하고 관계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야구 구단 콜라보. 야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야구 구단 콜라보 상품의 인기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2024년 시즌 KBO 시리즈는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시즌 누적 관중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와 같은 열기를 활용하려는 유통업계 움직임도 뜨겁다. 삼립과 KBO가 협업해 출시한 크보빵, KBO빵은 출시 사흘 만에 100만 개가 팔렸으며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기록했다. 크보빵은 각 구단의 특징을 담아 제작됐으며 대표 선수와 마스코트가 그려진 띠부실이 동봉돼 있어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각 구단의 인기 캐릭터의 협업 제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기아 타이거즈는 영유아를 패밀리 타깃에 포함해 가족 모두가 함께 입을 수 있는 특별 유니폼을 제작했다.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콜라보하여 도영핑 같은 독창적인 선수 네이밍을 선보였다. 해당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 기아 타이거즈 온라인 팀 스토어에는 한때 1만 1,000명이 넘는 대기 인원이 몰렸으며 일부 팬들은 오프라인 구매를 위해 개장 전날 밤
9시부터 경기장 앞에 텐트를 치고 줄을 서는 등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야구 관련 굿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야구 굿즈의 인기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구단과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은 팬들의 중성도를 높이고 팀을 하나의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낸다. 상품의 종류 또한 유니폼이나 응원 도구뿐 아니라 키링, 인형, 일상복, 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해지며 야구장에서의 경험을 넘어 팬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는 경기장 밖에서도 관심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동시에 야구에 관심이 적었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입덕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콜라보 상품이 흥행하는 배경에는 Z세대와 여성 팬층이 있다. KBO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프로야구 신규 관중의 48.6%가 여성 팬으로 집계됐고 2030 세대의 관람 비율도 크게 늘었다. 젊은 세대는 적극적으로 팬심을 드러내기 위해 굿즈를 소비하고 이에 맞춰 구단들은 더욱 매력적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프로야구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구단과 브랜드의 콜라보 상품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닝. 러닝이 단순한 운동이나 취미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조깅, 달리기 연간 경험률은 2021년 23%에서 2023년 32%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한강 공원이나 남산 등에 나가보면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로 가득한 광경을 쉽게 쳐다볼 수 있다. 실제로 네이버 커뮤니티 플랫폼 밴드에 따르면 러닝 및 걷기를 테마로 한 모임의 비율이 3년 사이 77%나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7979 서울 러닝 크루의 경우 2023년 329명에서 2024년 898명으로 참가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2025년에는 누적 참여자 수가 1,419명에 달했다. 러닝 교육 프로그램인 러너 스테이션도 2024년 5월 개관 후 2달여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5만 3천 명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열풍은 사회 참가로도 이어져 마라톤 접수가 시작되면 수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2025 서울 마라톤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이 참가했다. 러닝과 관련된 시장도 커졌다. 무신사에 따르면 2024년 7월에서 9월 3개월간 러닝화 카테고리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이 53% 이상 급증했다. 9월에 접어들면서는 전년 동월 대비 80%가량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로모니터는 2024년도 러닝화 시장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러닝 트렌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건강과 체력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과 사회, 정신적 회복까지 얻을 수 있는 러닝의 매력에 빠졌다. 러닝은 하나의 셀프 케어 루틴으로 자리 잡았으며 복잡한 장비 없이 운동화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운동으로 인식되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의 러닝은 기록보다 즐거움을 쫓는 일명 펀러닝이 대세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러너들 가운데 펀러닝을 지향하는 비율이 2019년 30%에서 2023년 50%로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기록보다도 러닝 과정에서 겪는 경험, 취향, 패션이 중요하다. 여기에 SNS 인증 문화가 결합해 러닝은 힙한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되고 있다. 러닝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달리는 경험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러닝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든다. 이러한 러닝 트렌드는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 아이돌. 가상 아이돌의 시대가 열렸다. K-팝의 세계적 열풍은 가상 아이돌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술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가상 아이돌은 대중과 소통하며 음악, 광고, 이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AI가 구현한 목소리, 표정, 무대 퍼포먼스는 실제 아티스트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팬들과의 소통 역시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상 아이돌은 나이, 건강, 스캔들 등의 리스크가 없고 24시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획사와 투자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는 댄스곡 대시로 인기를 끌며 2025년 6월 비주얼 그룹 최초로 서울 가요대상에서 본상을 받았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대시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215만 회에 달했으며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진행한 돔 콘서트는 1만 5천여 명석을 꽉 채웠다. 또한 서울시는 플레이브를 스타트업 서울의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상 아이돌의 등장은 팬덤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팬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상 아이돌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팬 활동을 경험한다. 가상 아이돌이지만 팬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며 팬덤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또한 NF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굿즈 판매, AI 기반의 실시간 음성, 영상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존의 팬덤 문화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이런 시장의 성장 배경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메타버스의 확산이 있다. 3D 모델링과 AI 기술이 결합해 사실적인 표정과 움직임을 구현했고 여기에 흥행 노하우를 갖춘 연예 기획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결합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나아가 가상 아이돌은 활동 지역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지녔다. AI 번역과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전 세계 팬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이 한층 용이하다.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어릴 때부터 액정 화면을 보고 자라 가상과 현실의 구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앞으로 가상 아이돌은 더욱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련된 비주얼과 차별화된 세계관을 앞세워 대중을 사로잡으며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의 새로운 주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꾸미기 아이템. 어떤 물건이든 꾸미고 본다. 닦고, 다이어리를 넘어 이제는 신고, 신발 꾸미기, 백 꾸미기, 텀블러 꾸미기 시대다. 카카오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꾸미기가 포함된 키워드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배 급증했다. 다이어리나 노트북을 꾸밀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 스티커, 검색량과 거래액은 각각 75%, 219% 늘었으며 옷이나 가방 등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와펜 검색량도 3배 가까이 198% 증가했다. 이 외에도 캐리어 꾸미기와 카드 꾸미기 등 꾸미기 관련 검색 키워드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품을 이용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꾸미기가 MZ세대 사이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았다. 꾸미기 아이템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연 팝마트의 캐릭터 인형 라부부 키링이다. 라부부가 두꺼운 팬층을 형성한 이유는 바로 꾸미는 재미를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인형놀이처럼 직접 만든 옷이나 액세서리로 라부부를 스타일링해 SNS에 공유하는 열풍이 불었고, 라부부 전용 의상과 액세서리를 파는 틈새 시장도 등장했다. 심지어는 디지털 다이어리 꾸미기, 디다코처럼 전자기기를 활용한 꾸미기 문화와 디지털 문방구라는 전에 없던 서비스도 각광을 받고 있다. 디다코는 태블릿 PC송 전자 다이어리를 디지털 스티커 등 각종 디자인 아이템으로 꾸미는 것을 말하며 전자기기에 익숙한 세대에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Z세대가 시장의 새로운 소비축으로 급부상하며 이러한 토핑 경제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Z세대는 단순히 개인화된 소비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요소를 직접 선택하고 바꾸는 창의적 소비를 선호한다. 이는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것을 추구하려는 심리와 강한 자기 표현 욕구, 그리고 SNS 과시 문화에 익숙한 세대적 특성과 맞닿아 있다.
1020 세대에서 시작된 별걸 다 꾸민다 열풍은 3040 세대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또한 꾸미기 영역이 패션, 생활용품, 취미 등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절템, 계절 특성에 맞춘 상품, 이른바 계절템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폭염이 일상화된 여름, 양산은 이제 더 이상 중장년층이나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에이블리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양산 거래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검색량은 무려 231% 폭증했다. 양산과 우산을 겸한 우양산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우양산 거래액은 56%, 검색량은 122% 늘어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패션 플랫폼 29cm에서는 양산을 구매한 남성 고객의 비중이 20%에 달하는 등 양산은 남녀 모두의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거듭났다. 장마철의 레인부츠도 마찬가지다. 2025년 7월 기준 인스타그램에 등록된 레인부츠 관련 해시태그 게시물은 15만 건에 달하며 실제 매출 지표도 급증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에 따르면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레인코트, 레인부츠 등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도 2025년 6월 둘째 주 기준 레인부츠 관련 검색량이 전년 동기 대비 583% 급증했다. 이처럼 양산과 레인부츠를 비롯한 계절템은 단순한 기능 상품을 넘어 패션과 개성을 드러내는 필수템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배경 트렌드 및 향후 전망. 한여름에는 양산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렬한 햇빛이 일상화됐고, 장마철에는 극심한 호우로 인해 레인부츠 없이는 발이 젖는 일이 다반사다. 이처럼 적극적인 기후변화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절템을 일상 속 필수템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계절템은 사용 시기가 제한적이기에 지금 아니면 못 쓴다라는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이러한 한정성 소비 욕구는 시즌별 패션 아이템으로 가치를 더하며 휴대용 선풍기, 레인코드 등 계절템을 필수템이자 스타일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계절템의 영역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양산, 레인부츠뿐만 아니라 냉감 의류, 방한 액세서리 등 계절 특화 아이템 전반의 시장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었던 아이템이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필수템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6 트렌드, 휴먼 인 더 루프. 휴먼 인 더 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 활용 철학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의 명령자, 검증자, 완결자로서 개입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의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휴먼 인더루프는 인간이 불완전한 AI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존 모델이다. 이제 우리는 자기 일도 잘하고 AI도 잘 다뤄야 한다. 비유하자면 AI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켄타우로스형 인재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체는 인간, 하체는 말인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가 바로 그들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것이다. 휴먼 인더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자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이다. 결국 사람이다. 좋아,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한테 물어보자고.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어느 신혼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누가 더 잘못했는지 AI에게 물어봤다고 한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AI가 활동 영역을 빠르게 넓히더니 어느새 신혼부부의 베갯머리 송사까지 관여하게 됐다. 이러다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만 하지 않겠다는 비명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정말 그럴까? 조만간 인간의 역할을 모두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 결과는 완벽하지 않으며 심지어 부작용이 연료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인간의 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념을 휴먼 인드 루프라고 한다. 여기서 루프는 특정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의미하는데 휴먼 인더 루프는 그 안에 인간이 끼어들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종 결정의 상황적 의미, 윤리적 판단, 창조적 감성을 부여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업무 설계 철학이 휴먼 인더 루프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인간과 AI의 각자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업무 처리,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통제받지 않는 인공지능이 불러올지도 모르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나아가 인간과 협업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이 인공지능의 강점이라면 지혜와 책임은 인간의 몫이다. 예를 들어 AI가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 같은 계산을 담당하면 인간은 주어진 결과물의 맥락을 이해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며 비판하고 사고해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식이다. 휴먼 인더 루프는 인간이 불완전한 AI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존 모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의 첫 번째 키워드로 휴먼 인더 루프를 제안한다. 여기서는 먼저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인간과 AI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앞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해 논의하겠다. 인간이 필요한 이유.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 선타임즈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는 2025년 5월 여름 추천 도서 목록을 발표했다. 그런데 독자들이 막상 찾아보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책이 많았다. 추천 도서 15권이 유명 저자들의 이름과 함께 실려 있었으나 이 중 진짜로 존재하는 책은 5권뿐이었고 나머지 10권은 가짜 책이었다. 해당 언론의 신뢰는 곤두박질 쳤다. 이 특집 기사를 작성한 프리랜서 기자는 해당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만들었으며 별도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I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거짓 정보, 즉 환각이 공신력 있는 매체의 명성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AI가 작성한 원고를 사전에 누군가 한 번만 확인해 보았더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거짓 정보뿐만 아니라 AI의 편견도 문제다. 2023년 8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아이튜터 그룹은 자사의 AI 기반 채용 시스템이 55세 이상 여성과 60세 이상 남성 등 200명이 넘는 고령의 지원자들을 나이 때문에 자동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피소됐다. 아이튜터 그룹은 결국 36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차별금지 정책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해 발생한 사례로 AI에 의해 실행되고 자동화된 결과물이라고 해도 고용주는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사건은 AI 시스템의 기계적인 판단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파급 효과와 법적 책임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AI의 오류 현상은 데이터의 품질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여기에 오류가 있거나 특정 정보가 편향된다면 AI는 이러한 불완전한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한다.
이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컴퓨터 과학의 오래된 격언을 증명하는 사례다. 특히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한 법률이나 의학 같은 전문 분야에서 AI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